이 프린트를 나눠줬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중국 2000년대 중국에서 나온 책에서 제가 이렇게 복사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사주명리학은 태양계 중심으로 오행을 배정하였다라는 거를 설명하는 데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제가 그림을 적당히 그린 거니까 봐주시고요. 여기가 이제 태양이고, 그 다음에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까지만 그렸어요. 그럼 이제 천왕성, 해왕성까지 그려야 되는데, 천왕성, 해왕성은 지구에 미치는 영향력이 거의 없대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명리학의 오행은 이 5개의 별, 5성을 기준으로 오행에 배정을 한 거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 이제 그림에 보면은 수성은 여기다 수라는 오행에다가 배정을 하고, 그 다음에 화성은, 금성은 금에 배정을 하고, 지구는 사실 어떤 때는 뭐 지구를 기토로 본다, 지구를 무토로 본다 그런 말을 막 하거든요. 그래서 지구에 대해서는 쓰지를 않았잖아요. 그 다음 화성은 화에다 배합을 하고, 그 다음에 목성은 목에, 그 다음에 토성은 토에 이렇게 배합하였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드린 그 프린트에서 이제 보시면 이 명리학의 우주의 태양계와 오행에 관한 거는 실제로 창광 선생님 책에서 많이 베꼈어요. 그대로 표절한 것도 있고 그대로 베껴 썼는데 그 중에서 이제 창광 선생님 책에서는 예를 들어 목성이 위성이 16개다라고 했는데 창광 선생님 책이 10년 전도 더 넘게 나왔는데 지금은 작년까지 2018년까지 목성의 위성이 79개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만 조금 보완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도 일단은 읽으시면서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지구가 빅뱅설이 100억 년, 약 100억 년 전이다. 그런데 이제 위키백과 사전을 찾아보면 정확하게 138억 년 전에 빅뱅이 일어났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보기를 이제 한번 읽겠습니다. 우주의 태양계와 오행에 대해서 선생님 읽어주세요. 우주의 기원과 구조에 관해 현재 가장 널리 인정받는 학설에 따르면 우주는 약 138억 년 전에 대폭발로 탄생했으며 팽창과 함께 여러 형태의 물질이 생겨났다. 또한 지금도 여전히 팽창하고 있으며 이러한 팽창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지구가 속한 태양계는 행성인 태양 주위를 행성인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이 공전하고 있다. 위성은 행성 주위를 공전하는 별을 말한다. 수성과 금성은 위성이 없고 지구는 1개, 화성은 2개, 목성은 2018년까지 79개가 발견, 토성은 2019년 10월에 82개, 천왕성은 중요한 5개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27개가 발견되었다. 해왕성은 현재까지 발견된 14개의 위성을 거느리고 있다. 네, 거기까지요. 그래서 이게 뭐 위성이 몇 개인가 중요하지가 않은데 그냥 수성과 금성은 위성이 없고 지구는 달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성의 개수를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8개의 태양의 행성이 태양을 중심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타원형의 궤도를 그리면서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지금 사주명리학에서 중요한 것은 그 밑으로 내려가서 지구를 비롯한 태양계 천체들이 공전할 때 중심이 되는 별, 즉 항성인 태양은 태양계 전체 질량의 99%를 차지한대요. 그래서 태양이 우리 행성계의 막대한 에너지 원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태양의 에너지가 지구에 도달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요소로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볼게요. 태양과 더불어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5개의 행성,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을 명리학에서는 5성이라고 하는데요. 성에는 별성자를 붙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5개의 별이라고 붙였어요. 그리고 이제 천왕성과 해왕성은 지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해서 사주명리학에서 5성에서는 제외하였다. 그래서 이제 수성의 특징을 알려주고 수성을 사주명리학에서는 수에다
배치하였다라는 거 보는 거죠. 그래서 수성은 태양 가장 가까이에 위치한 행성인데 59일 주기로 느리게 자전을 하고 수성의 중력이 약해서 대기권이 형성되지 않고 구름처럼 얇은 층을 이루고 있대요. 그리고 또한 수승의 대기층이 얇기 때문에 태양의 복사 에너지를 저장하지 못해서 이제 온도차가 매우 크다. 그 다음에 밑에를 보시면 사주명리학에서 수성을 오행에서 수로 배정한 이유는 이 수성이 물처럼 열을 가두지 못하고 방출하는 기운을 가졌다. 그러면서 수성이 열을 방출하면서 찬 기운을 가졌기 때문에 수성을 수에다 오행에서 수에 배정을 하였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금성이라는 것이 여력이 되면 선생님들 천체물리학을 조금 공부를 해보시면 되게 재밌는데 저도 사실은 많이 알지는 못해요. 금성을 보면 우리가 말하는 금의 기운과 굉장히 많이 닮았어요. 금성은 태양에서 두 번째 행성이고 수성보다 느리게 243일이 1년이래요. 그래서 동에서 서로 역자전한다. 그러면서 구름층이 15km에 이르는데 대기가 태양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흡수를 한대요. 그래서 태양계의 행성 가운데서 표면 온도가 금성이 가장 높다고 해요. 그래서 옛날엔 그 금성의 온도도 막 적어놓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금성을 오행 중에서 금으로 배정한 것은 가을처럼 태양열을 가득 품는 기운을, 그러니까 태양열을 흡수해서 품고 있는 그런 기운을 지녔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요, 지구는 태양의 세 번째 행성이고 생명체가 존재하고 있는 적합한 조건을 지녔다. 그 천체 물리학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예전에는 지구 말고도 지구 앞에 있는 행성, 금성과 화성에 생명체가 있었을 가능성, 물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들 막 이렇게 연구를 하는 결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현재로는 물이 둘 다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태양계에서 거기 보세요. 지구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물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땅의 변화를 주도하는 양작용을 하는 태양과 물의 움직임을 주도하는 음작용을 하는 달이 지구상에 생명체가 존재하도록 이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성이요. 화성을 화에 배정하였는데요. 선생님 읽어주실래요? 화성은 태양에서 네 번째 위치한 행성으로 붉은 빛을 띠고 있다. 그 개의 작은 위성을 거느리며 대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계절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평균 기온이 -23도씨로 추운 편인데 붉은 빛으로 따스해 보이지만 속에는 냉기를 감추고 있다. 오행 가운데 화로 배정하였다. 하지만 빛을 발하는 양화의 기운이 아닌 차가운 성질에서 열을 발생하는 음화의 기운이라고 할 수 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목성을 볼게요. 목성은 태양에서 다섯 번째 위치한 행성으로 지구보다 318배나 무겁고 1500배가 넘는 큰 부피 때문에 다른 행성에 미치는 작용력이 강하다. 또한 태양계의 축소판처럼 핵심이 되는 4개의 위성을 포함해 많은 위성을 거느리며 대기가 수직 운동을 하므로 마치 나무가 수직으로 가지를 뻗은 모양을 하고 있다. 그리고 황도 12宮을 1년에 하나씩 옮겨가면서 더디게 운행한다. 목성을 오행 가운데 목에 배정한 이유는 수직 운동을 하는 모양과 오랜 시간 한 자리를 지키는 특성 때문이다. 네, 거기 있는 것처럼 2018년까지 목성의 행성이 79개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성이라는 것에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에는 안 썼는데요. 이제 목성이 지구보다 엄청나게 크고 그 다음에 부피도 크고 그러면서 목성이 엄청나게 빨아들이는 흡인력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원래 이제 태양에서 빅뱅이 일어나고 이렇게 이 정도의 행성이 있었던 게 아니고 더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목성들이 다 빨아들였다고 하는 그런 이제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목성이 지금 이걸 세차성이라고 하고, 목성이 황도궁을 1년에 한 번씩 옮겨간다라는 설명을 나중에 이제 또 드리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토성 읽어주세요. 토성은 태양에서 6번째 위치한 행성이고 목성 다음으로 크다. 넘어가 주세요. 그 다음 토성의 외부치는 빛의 상태이고 태양에서는 받는 에너지보다 무려 80%나 많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한다. 이러한 에너지는 태양 에너지 다음으로 지구 생명체의 생성과 유지에 중요한 요소를 작용한다. 토성을 오행 가운데 토에 배정한 이유는 태양 에너지를 복사하여 만물을 키우는 기반이 되어주는 땅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네, 역시 위키백과 찾아보니까 2019년까지 토성의 행성이 몇 개라고 되어 있냐면요, 82개래요.
그리고 토성의 행성은 아직도 더 발견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5개의 별을 사주명리학에서 5행에다 배정을 하였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제 십천간은 그럼 어떻게 탄생한 것이냐. 십천간은 이제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태양과 그 다음에 5개의 행성, 오성이 지구에 미치는 작용력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이제 십천간이 생겨났다. 그래서 목은 때에 맞춰 사계절을 운행하는 목성의 기운을 간목으로 하고 여러 위성을 을목으로 배정을 하였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갑은 나무의 줄기이고 을은 가지와 잎이 된다. 화는 태양의 양화한 기운을 병화로, 그러니까 태양을 병화로 지정을 하였다. 그 다음에 화성의 음화한 기운을 정화로 지정을 하였고 지구의 낮과 밤을 밝히는 광명과 열기로 작용을 한다. 토는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태양 에너지를 복사해서 만물 생장의 기본이 되는 토성의 기운을 무토라고 하였대요. 무토라고 하고 태양의 중력을 수성을 구하는 기운으로 기토를, 그래서 지금 기토를요 지구라고 설명을 하기도 하고 토성을 무토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구에서 무토는 지각인 대지가 되고 기토는 논밭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금은요 태양의 에너지를 흡수하여 가두는 금성의 기운을 경금으로 본다. 그리고 뜨거운 열기에 의해 빛을 발하는 기운을 신금으로 본다. 그래서 지구에서는 경금은 수렴하는 작용을 하고 신금은 곡물이나 보석으로 표현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 수는요 태양 에너지에 의해 증발되어 형성된 수성의 대기를 계수로 하고 큰 온도 편차로 생기는 에너지 자체를 임수로 본다. 지구상에서 임수는 지표면에 흐르는 물이나 큰 물이나 바다, 계수는 우로가 되어 만물을 기르는 양분으로 작용을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십천간을 다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십천간을 설명을 했으니까 12개의 지지를 다시 또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지지, 12지지를 선생님 한번 읽어주세요. 12지지의 탄생. 태양을 둘러싼 오성의 영향에 의해 지구에 5가지 기운이 생겨나니 오행이 된다. 음양의 상호작용에 의해 오행이 바깥으로 나누어져 십천간이 생겨났다. 또 목성이 황도 12宮을 운행하는 모양을 보고 12년 주기로 매년 변화하는 12지지가 생겨났다. 황도란 천구상의 태양을 궤도라고 말한다. 황도를 중심으로 둥근 타원형 모양의 천엽을 황도대라 하는데 네, 황도를 제가 여기다 그림을 그릴 수는 없어요. 도저히 막 엄청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꼭 우리 책에서는 황도 그림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인터넷으로 꼭 황도가 어떻게 생겼느냐. 그러니까 태양에 가는 길을 그냥 상상으로 그려놓은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잠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있다.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잠깐 보여드리고 선생님들도 이렇게. 그래서 서양의 별자리하고 우리의 황도대 자축인묘심 이거를 그린 거하고 위치가 진짜 비슷해요. 거의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더 갈게요. 황도란 천구상의 태양의 궤도. 황도를 중심으로 둥근 타원형 모양의 천엽을 황도대라고 오성은 황도대에 따라 이동한다. 황도대를 30도씩 12등분하여 각각 별자리 이름을 붙인 것을 황도 12宮이라 한다. 오성은 공전 궤도에 따라 황도상에서 옮겨가는 속도가 다른데 공전 궤도가 큰 목성과 토성은 꽤 오랫동안 같은 별자리에 머물러 있지만 수성, 금성, 화성은 빠른 속도로 자리를 이동한다. 목성의 공전 주기는 약 11.9년이므로 1년에 한 번씩 별자리를 옮겨간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목성을 세차성이라 하며 목성이 위치한 별자리를 그의 별자리로 여겨 황도 12宮과의 연관성을 관찰하였다. 특히 동지절기에 목성이 나타나는데
그의 목성이 머무르는 별자리의 영향을 인간이 받는다 하여 운명 판단의 기준으로 삼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목성이 황도 12宮을 운행하는 법칙에 의해 12년 주기의 12지지가 만들어졌다. 네, 만약에 2020년이 경자년이다. 그러면은 이제 목성이 그 황도상의 그림으로는 쥐에 자의 자리에 있고 서행의 별자리로는 전갈 자리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행성은 토성인데요. 토성은 태양에서 6번째 위치한 행성이에요. 그 다음에 목성 다음으로 크죠. 그래서 이제 토성이 원래 이제 무게가 지구의 760배래요. 그 다음에 부피가, 그리고 질량은 지구의 95배. 그리고 이제 토성이 실제로는 온도가 낮대요. 마이너스 180도의 평균. 그런데 이제 거기 제가 읽어볼게요. 토성의 외부층은 기체 상태이고 태양에서 에너지를 받잖아요. 근데 태양에서 받는 에너지보다 80% 많은 복사 에너지를 방출을 한다. 그래서 이 에너지가 태양 에너지 다음으로 지구 생명체의 생겨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태양계 행성 중에서 이 토성이 진짜 가장 멀리 있잖아요. 그리고 태양의 에너지가 태양에서 가장 먼데 근데 굉장히 밝게 빛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 있는 수성보다 더 밝은 빛을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토성을 5행 가운데 토에 배정을 했어요. 토에 배정한 이유는 이 태양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복사를 해서 만물을 키우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땅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토성을 토에다 배정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태양을 둘러싸고 있는 이 행성을 5개의 별,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을 음양오행에서 오행에 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다시 이 오행에서 목화토금수에서 음양을 나누었는데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거는 이 오행을 배정으로 십천간이 이제 어떻게 생겼느냐. 이제 목부터 할게요. 목이 이제 사계를 운행하는 목성의 기운 자체를 갑으로 보았습니다. 갑으로 보았고, 그리고 목성의 위성이 엄청 많잖아요. 그거를 이제 을로 본 거죠. 그래서 목성을 갑으로 보고 목성의 위성을 을로 보았다. 그러면 지구에서는 어떠냐면요. 지구에서 우리가 그냥 물상으로 얘기를 하면 갑목은 나무의 몸통, 나무의 줄기를 얘기하고 을목은 그 갑목으로 뻗어나가는 가지와 잎을 얘기하고, 그리고 또 을목을 우리가 풀이나 화초에 비유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화로 가면요. 화는 이 태양의 기운을 병화로 봅니다. 그러니까 태양의 양의 화인 기운을 병화로 하고, 그 다음에 이 화성은 음의 화이다. 그래서 화성을 정화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화성을 음의 화인 정화로 보았다. 그러면 병화는 양화한 기운으로, 정화는 화성의 음화한 기운으로, 그리고 지구에서는 이 밝고 환한 광명의 에너지를 병화로, 정화는 열기로 본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목화하고 이제 토를 보면요. 토는 이제 태양 에너지를 복사해서 만물 성장의 기반이 되는 토, 이 토성을 무토로 보았어요. 그 다음에 기토를 에너지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 토성의 에너지를, 토성의 기운을 무토로 보고, 이 토성이 태양의 중력으로부터 수성을 구하는 기운을 기토로 본다. 이렇게 기토의 기운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성이 태양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수성을 구하는 기운을 가진 것이 기토이다. 그러면 지구상의 물상에서 무토는 뭐냐면 커다란 대지를 가리킨다라고 하고요. 기토는 이제 물이 들어가서 우리가 작물을 키우는 논밭을 기토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금은요. 금은 금성, 태양의 에너지를 흡수해가지고 태양의 에너지를 이렇게 가두고 있는 금성의 기운을 경금으로 보았어요. 그 다음에
빛을 발하는 환한 기운을 신금으로 본다. 그러면 지구상에서의 경금은 뭐냐 하면 수렴하는 에너지 작용이기도 하고, 우리가 경금을 바위이다 아니면 철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신금은 이제 우리가 수학하는 공부를 신금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경금을 가지고 만든 완성품을 신금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깊은 산에서 깊은 흙에서 파낸 보석을 신금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수로 가면요, 수는 이 수성에서 이제 태양 에너지가 증발돼서 이 수성의 대기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럼 이 수성의 대기의 기운을 계수로 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임수는 뭐냐면요, 이 수성은 엄청나게 온도 차이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수성의 평균 온도가 요 적도 부근에서 봤을 때 온도 차이가 최고는 700K라고 해요. 이게 켈빈 온도라는데, 그 다음에 최저는 100K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온도 차이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럼 이 온도 차이가 크면서 생기는 흐르는 에너지를 만드는 것을 임수의 기운으로 보았다고 해요. 그리고 지구상에서의 임수의 물상은 바다, 이렇게 크게 흐르는 물을 임수로 하고, 그 다음에 계수는 이제 우리가 생명체를 기르는 우로, 그래서 만물을 기르는 양분으로 작용하는 우로의 역할을 계수가 한다. 이렇게 해서 오성과 다시 거기서 음양이 나누어져서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를 설명을 태양계와 그 5개의 별들의 설명으로 설명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태양이 음양으로 나뉘고, 그래서 오행운동에 관여하고 다시 그 오행이 음양으로 나누어진 것을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우고, 그러고 이제 12지지의 탄생을 선생님이 읽어주세요. 네. 천천히요. 태양을 둘러싼 오성의 영향에 의해 지구의 5가지 기운이 생겨나니 오행이 된다. 음양의 상호작용에 의해 오행이 각각 불로 나누어져 10천간이 생겨났다. 또 목성이 황도 12궁을 운행하는 모양을 보고 12년 주기로 매년 변화하는 12지지가 생겨났다. 황도란 천구성이 태양의 궤도를 말한다. 황도를 중심으로 둥근 타원형 모양의 천역을 황도대라고 하는데, 오성은 황도대를 따라 이동한다. 황도대를 30도씩 12등분하여 각각 별자리에 이를 붙은 것을 황도 12궁이라고 한다. 오성은 공전 궤도에 따라 황도상에서 옮겨가는 속도가 다른데, 공전 궤도가 큰 목성과 토성은 꽤 오랫동안 같은 별자리에 머물러 있지만 수성, 금성, 화성은 빠른 속도로 자리를 이동한다. 네, 선생님. 그래서요, 아까 그림에서 이제 목성이 태양을 따라 도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황도라고 하고, 이 목성의 공전 주기가 11.9년이래요. 그러니까 거의 12년을 기준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1년에 하나씩 황도상의 별자리를 옮겨가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12지지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12지지는 원래 자축인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외우잖아요. 근데 저는 계절상으로 해자축에서 겨울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였어요. 그래서 목성이 황도대를 이동하는 것이 거의 12년에 걸쳐서 일어나고, 그리고 목성이 1년에 하나씩 별자리를 옮겨가기 때문에 동양에서 그 목성을 기준으로 12지지를 만들었다. 12지지가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것이다. 그래서요, 목성이 황도 12궁을 운행하는 법칙에 의해서 12년 주기에 12지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다시 지난번처럼 한 번 더 설명을 하면요, 우리가 여기서 항상 자월과 5월에서 동지와 하지를 기준하고, 그 다음에 묘, 유에서 춘분과 추분을 기준해서 자에서부터 봄이 시작된다. 자에서 땅에서 동지부터 자에서 땅에서 하나의 양 기운이 올라오니까 우리가 12개월, 그 다음에 이것을 2개로 나누어 24절기를 기억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동지, 하지, 그 다음에 춘분, 추분,
그리고 이제 1년이 시작되는 것은 인월의 입춘이다. 여기까지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요. 동지하지 12월 22일, 6월 22일, 그 다음에 춘분, 추분 3월 22일, 9월 22일, 그 다음에 입춘은 양력으로 2월 5일 전후. 이렇게 해서 입춘이 지나야 그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 이제 12지지를 나누어서 기억을 해야 합니다.